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식후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져 당뇨에 취약하고 비만이 아닌 당뇨 환자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일상에서 혈당을 관리하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식습관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인슐린은 식사와 무관하게 항상 피 속을 흘러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식사 후에는 추가적으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것을 식후 인슐린이라고 합니다. 인슐린은 당 섭취를 하면 기본적으로 많이 분비되지만 단백질에서도 분비량이 약간 증가합니다. 혈당을 최대한 덜 높이는 식습관. 혈당을 덜 올리는 식사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당 섭취를 적게 하는 것이지만 같은 양을 먹더라도 혈당을 조금이라도 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단백질이나 채소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 식품은 후반에 따로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기 전 샐러드를 먼저 먹고 고기 반찬을 먼저 먹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몸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인슐린이 분비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합니다. 이 사이에 혈당이 급상승하고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혈당이 급락하면서 혈당의 급등과 급락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채소나 단백질 식품을 먼저 먹어 인슐린을 분비시켜두고 천천히 소화시키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도 덜 오르고 인슐린도 적당량 분비가 되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군고구마 대신 삶은 고구마 먹기.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GI 지수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아 GI 지수가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지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GI 지수와 같이 보아야 하는 것은 식품의 총 탄수화물량입니다. 같은 100g을 먹더라도 총 탄수화물의 양이 적으면 GI 지수가 높더라도 혈당에 영향이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감자, 고구마, 바나나 등 탄수화물 위주의 식품이라면 GI 지수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이 매우 적은 당근은 GI 지수가 높으니 좋지 않다는 말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GI 지수는 같은 식품이라도 조리 형태에 따라 매우 달라집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생고구마는 44, 삶은 고구마 역시 44, 구운 고구마는 구운 형태에 따라 70에서 95로 매우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자 역시 구운 감자가 GI 지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혈당을 관리하신다면 굽기보다 찐 고구마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주스는 먹지 말자. 과일을 갈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먹기 간편하고 시간이 없을 때 쉽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으로 먹으면 10분이 걸릴 양도 갈아 먹으면 1분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이 짧아지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면 씹고 삼키고 위장을 통과하면서 적정량의 인슐린이 분비를 해 혈당을 완만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갈아 먹어서 한 번에 많은 양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혈당을 급상승하게 되고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며 다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사이클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GI 지수가 매우 높은 식품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도 상황상 갈아서 먹어야 한다면 다음 내용은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1. 착즙보다는 믹서기로 갈아서 먹기. 2. 천천히 마시기. 한 번에 벌컥벌컥 먹기보다는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면 몸에 들어가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바나나 등 고탄수화물 식품보다 채소 종류를 갈아서 먹는 것을 갈아서 먹기. 채소 종류는 많은 양을 먹기 힘들기도 하고 당이 적으니 과일보다는 채소를 갈아 먹는 것이 낫습니다. 특히 몇 년 전 인기를 끌었던 밀싹 주스는 생으로 먹기는 어려워 채소, 주스 재료에 추가해 갈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반복이 되면 당뇨가 없는 정상적인 사람들도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 있어 나중에 당뇨에 걸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뇨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스스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번 영상의 식습관을 지켜 건강도 지키시길 바랍니다.